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생기산 질문에 제가 직접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생기산 몰아보기 영상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궁금한 바로 그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질문 이렇게 보니까요. 이건 댓글이거든요. 저희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인데 1년 전에 생기산 먹고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중단했다. 생기산은 다 같은 거냐? 제가 설사했던 그 생기산이랑 같은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댓글은 어려운 게 이분의 그 전후 사정 또 이 외에 전반적인 뭐 때문에 생기산을 먹었는지 그분의 신체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더 딱 맞춤이 될 텐데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그분에게만 딱 맞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기산을 먹고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중단했다.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또 더 폭넓게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게 있구나 이런 답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생기산을 먹고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생기산 적응 반응, 생기산 그 박스 안에 보면 제가 설명서를 만들어서 넣어 놓았는데요. 그게 그 설명서가 그냥 나온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생각해서 만든 설명서가 아니라 이미 그 설명서를 만들 때까지 몇만 건 이상의 그 생기산 사례가 축적되어 있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그 반응 사례를 다 종합해가지고 축적된 거를 제가 거기다가 옮겨 써 놓은 거라서요. 한 줄이라도 허투루 쓴 게 없어요. 거기 보면 분명히 적응 반응에 설사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그 위에 효능 효과 면에서 보면요. 그 효능 효과 설명란에 보면 설사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생기산은 만성적으로 설사를 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설사를 하는 사람들 혹은 술을 많이 먹고 술 때문에 하는 설사 있잖아요. 또 장에 염증이 생겨서 급성으로 하는 그런 장염증성 설사까지도 다 두루두루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설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면 생기산을 먹을 당시에 전혀 장에 어떤 이상 반응이 없었던 사람이 생기산을 먹고 새삼스럽게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설사가 특징이 있는데요. 생기산 때문에 하는 설사는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제가 댓글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딱 그런 설사인 거예요. 이분은 생기산을 3개월째 먹고 있는데 50대 여성이시래요. 효과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갱년기 화도 없어지고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속이 뜨거운 거 올라오는 속열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상담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설사를 하고 있어요. 생기산을 먹고 설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3개월이 되었는데도 계속 설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사를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대요. 그러면 이게 계속 설사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생기산이 3가지, 4가지 독을, 체내 독소를 제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다 생소한 말일 수 있지만 또 자세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식독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독이 된다는 뜻. 너무 많이 먹었거나 소화가 안 되고 몸속에 적체가 되어서 쌓였으면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죠. 혈독, 피가 깨끗하지 않은 게 독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독, 열이 우리 몸속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열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다. 수독, 우리 몸속에 본래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분이 항상 순환이 되는 거고 또 있어야 될 적재적소의 적정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물도 자꾸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설사랑 관련이 있는 것은 특히 생기산을 먹고 하는 설사는 열독이랑 관련이 있어요. 몸에 자기도 모르게 열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냉체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그분을 지켜보면 냉체질이 아니라 실제로는 열독이 몸속에 많이 쌓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이 차갑다고 계속해서 뭔가 뜨거운 약재나 뜨거운 거 이런 거를 많이 섭취를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항상 열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거의 안
안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과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과열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과열.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거랑 좀 다른 의미인데요. 이런 과열된 열이 생기산을 쓰면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처리가 될 때 이게 장으로 그 열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설사를 해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만큼 설사를 하고 나면 이런 설사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사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보통 설사병이 나면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그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탈수증 증상이 생기거든요. 수분이 몸에 많이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서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탈진 증상이 있는데 그거를 탈수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염이 걸려서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생기산을 먹고 하는 설사 증상에는 그런 탈진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 뒤끝이 개운한 느낌 그런 게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탈진은 없지만 불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생기산 용량을 약간 줄여서 조금 천천히 그 적응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면 돼요. 이 적응 반응의 특징은요. 그 설사를 뭐 일주일을 했거나 한 달을 했으면 한 만큼 치료가 진전이 된 거예요. 그만큼 몸속에 있는 그 열독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사 때문에 중단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이해를 잘 못하셔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저는 환자들을 많이 관찰했을 때 이것은 거의 100% 확신?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처치는 생기산 용량을 약간 줄여보는 거.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생기산 용량을 약간 줄여보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중단하셔야 돼요. 제가 보통 생기산을 쓸 때 비타민 B, C,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그네슘의 그 설명란에 보면 변이 묽으면 이틀에 하나를 먹으라는 그런 문구를 저희가 붙여놓거든요. 그게 그런 말이 이렇게 계속 설사를 하면 마그네슘은 당분간 드시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원용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평상시에도 이렇게 장에 탈이 날 때는 너무 차가운 것 그리고 날 것은 먹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회라든지 뭐 젓갈 종류, 그 다음에 생과일, 생야채 이런 거는 본래 설사병이 났을 때는 쓰지 않아요. 너무 매운 것, 너무 기름진 것도 피하잖아요. 이런 음식 조절을 같이 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괜찮아져요. 저는 아주 길게 이 설사 증상이 가는 사람 3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드리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잘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좋은 증상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잘 견디고 이렇게 하셔서 좋은 치료 결과를 많이 보는 걸 봤어요. 두 번째, 신장이 안 좋은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또 한 분은 신부전 초기인데요. 생기산 효과가 있나요? 신장과 심장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신장은 콩팥을 얘기하잖아요. 저희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장을 좋게 하는, 콩팥을 좋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에서 제가 생기산을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산 먹으면 콩팥이 좋아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생기산 사례 가운데서는 거의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의 70-80%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 콩팥이 개선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투석 직전 혹은 뭐 투석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생기산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투석을 하면서 생기산을 먹었을 때 좋은 점은 생활의 질,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이 된대요. 훨씬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투석 직전에 생기산을 먹는 거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좀 더 일찍 생기산을 드셨으면 훨씬 더 두려움 없이 좀 편안하게 생기산을 먹으면서 좀 쉽게 수월하게 콩팥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드시는데 너무 투석 직전까지 가서 드시는 분들은 뭐 변수가 정말 많잖아요. 약간 감기 몸살이 와도 그런 분들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산 때문인지 어쩐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더 이상 생기산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생기산으로 극적으로 투석의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도 꽤 몇 분이 계셨고 국내에도 그런 분들 제가 전해 들은 소식만 해도 꽤 됐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소식을 제가 그분의 지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자기 지인 중에서 투석 직전에 생기산을 먹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저한테 생기산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생기산 먹고 투석에서 해방됐다라는 분 사례를 제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해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콩팥이 뭐 안 좋은 사람들, 단 이런 분들은 병원에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왜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해서 수치 보고 하면서 생기산 드셔보세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한테 생기산 먹는다라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간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은 제가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부전 초기, 이건 심장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본래 생기산이 저한테 있는 많은 조제약 중에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은 그냥 어떤 한 종류의 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약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호응을 받으면서 제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었어요. 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약사님, 그 약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저는 이름 없고요. 그냥 제가 조제한 약이에요. 그 약 중에 한 가지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루에 수십 번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이름을 붙여야지, 소통이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생기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이 약이 급부상하게 된 정말 이 약 신기하구나, 급부상시켜준 그 계기가 된 환자가 이게 신부전 심장병 환자였어요. 저한테는 특히 이제 이렇게 협심증 환자였잖아요. 심장 혈관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있잖아요.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이게 심장은 계속 뛰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이 좀 가파른 길을 오르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더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이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면서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히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을 협심증, 이게 좀 더 진행이 돼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무서운 심근경색이거든요. 심근경색, 아주 무서운, 그냥 사람이 급사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데요. 이런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 때문에 이 생기산이 유명한 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전 초기 당연히 생기산 좋은 약이겠죠. 제가 그런 환자들 때문에 생기산이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그냥 복용하시면 돼요. 안전하고요. 병원에서 먹는 약이랑 같이 드세요. 단 이제 아스피린하고 또 아스피린의 거의 그 이상으로 강력한 혈전 용해제 약이 2중, 3중으로 처방이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혈전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오히려 해로우니까 혈전제는 좀 한 가지씩 줄여보라.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은 한번 끊어봐라. 다른 혈전제랑 같이 먹고 있으면.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현재 수치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2자리 이하라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 중에서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이나 100 그 언저리 정도 있다고 하면 제가 한 달, 2달이라도 고지혈증 약은 끊어봐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근육을 녹여요. 그런데 심장병 환자는 심장이 문제가 있는 환자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에도 타격이 오거든요. 그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그래서 생기산을 드시기 시작하고 오메가3 이렇게 제가 권하는 거 다 이렇게
선택해서 먹고 계신 분이라면 고지혈증 약은 한두 달씩 꼭 쉬어보고, 그 다음에 항혈전제 약도 2중, 3중으로 먹고 있다면 한두 가지씩, 한 가지 정도만 남겨놓고 좀 빼고, 비타민C도 일일 한 1000ml 이상 같이 복용해 보시라, 그런 말씀 드려요.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제 생기산 몰아보기 이런 거 보시면 그 안에 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이제 장에 가스가 잘 차고 음식 흡수가 안 되는데 생기산이 도움이 되냐. 생기산이 급체약이거든요. 급체. 소화가 안 되고 여기가 꽉 막혀서 금방 토할 것 같을 때 있죠. 제 지금 표정 보면 그 표정 느껴지시죠? 이럴 때 생기산 먹으면요, 이게 쑥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저희 약국에서 혈액순환제인지 알지 못했을 때 제가 이거 급체약으로 쓰던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장에 가스 차고 음식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당연히 생기산이죠. 이렇게 된 증상이 오래된 사람도 생기산이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사람들도 생기산 드시면 그냥 쑥 내려가요. 이게 왜 생기산이 그런 효과가 있느냐. 생기산이 강력한 혈액순환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냥 음식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체하면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급체했을 때는 사실 병원에서 주는 뭐 위장약, 소화제 그런 거 먹어봐야 다 토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끝, 발끝 이렇게 바늘로 따잖아요. 따고 이렇게 피를 좀 내고 막 주무르고 하면 그때 쑥 내려가는, 이게 이렇게 트림이 나면서 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체라는 것하고 혈액순환 장애는 사실상 거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 강력한 혈액순환제이기 때문에 위나 장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제 상태로 돌아간다.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게 될 것이고, 또 위장도 막 토할 것 같은 그게 진정이 되면서 내려가게 되고, 음식도 당연히 흡수가 잘 되겠죠. 그렇게 돼요. 장에 가스가 차는 것도 장이 운동을 안 하는 거고, 또 장벽에 염증이 있는 거고, 또 장에 그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뭔가 질병 상태가 합쳐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것도 혈액순환만 잘 되면 장에 가스는 그냥 빠지고 잘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참을 걸어보잖아요. 걷다 보면 갑자기 방귀가 나오는 경험 해보셨죠? 이게 걸을 때 혈액순환이 제일 잘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근골격근을 쓰잖아요. 편안하게. 그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근골격근을 쓰면 이게 골격근이잖아요.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육이 장에 있는 평활근하고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골격근이 운동을 한다. 장에 있는 평활근도 같이 운동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위가 극도로 예민해서 평상시에 조금만 차가운 성질의 식품을 먹어도 금방 탈이 나고, 진통제 한 알만 먹어도 커피 반 잔만 먹어도 극심한 위장장애가 일어납니다. 생기산을 먹으면 극심한 속쓰림이 있는데 생기산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분요, 생기산 아주 잘 맞는 분이에요. 아주 잘 맞는 분이에요. 자기가 차가운 거 못 먹어서 그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생기산 겁을 내고 있어서 생기산을 먹으면 극심한 속쓰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속쓰림은 보통 위장 장애가 있는 뭐 진통제나 커피나 뭐 다른 기타 등등 이런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속쓰림하고 다른 작용의 속쓰림이에요. 이거 위장이 움직이면서 오는 적응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생기산 그냥 드시면 돼요. 이 속쓰림이 정 걱정이 되면 생기산을 반포씩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생기산이 결코 차가운 약이 아니에요. 이거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 먹었을 때 열이 펄펄 나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기산이라는 약을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고 하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어떤 혁신이었어요. 이게 한의학적인 그런 공부를 저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약, 따뜻한 약, 뭐 보약, 뭐 몸속에 노폐물을 빼는 약,
뭐 이거는 실한 사람이 먹는 약, 허한 사람이 먹는 약, 이런 그 기본 이렇게 체계 있잖아요. 그 체계가 완전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무슨 약이길래 바짝 마르고 얼굴이 노랗게 뜬 사람하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기름이 좔좔 흐르는 사람한테 똑같은 약을 쓸 수 있냐고요. 몸이 얼음처럼 찬 사람이랑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이 똑같이 생기산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참 신비롭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생기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이 차가운 사람 드시면 좋고요. 이분이 예민하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예민하다라는 말이 열독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민하다라는 그 말이 신경이 극도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상태를 예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민. 그래서 이분은 신경적으로도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생기산이 화병 치료제이기도 하니까 화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예민해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 그래서 불면증에 얘를 활용하잖아요. 어떤 분이 불면증에 생기산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불면증을 먹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면증에 아주 잘 듣는 약이거든요. 계속 드세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 자기의 불면증을 유발하는 자기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자기가 계속해서 그 불면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낮에 계속 누워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저녁에 잠자려고 해보세요. 잠 안 와요. 잠을 자려고 하면 밤에 잠을 못 잤어도 낮에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잠자는 그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잠자리에 눕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 커피라든지 또 녹차라든지 여러 가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맨날 뭐 스트레스 과열돼가지고 뭐 운동도 안 하고 누구랑 싸우고 밉고 싫고 막 이런 신경이 과열되는 상태 속에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 자기 어떤 마음 관리도 한번 같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면서 생기산을 써보세요. 생기산 불면증에 정말 탁월한 약이에요. 제가 확신을 해요. 제가 불면증이 심했었고요. 요즘에는 제가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도 지금부터 제가 체력이 정상은 아니니까 저녁에 잤을 때 아침까지 이렇게 쭉 끊지 않고 자는 것은 지금도 저한테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몸이 체력이 약하면 길게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자꾸 잠이 토막이 나는데 그 중간에 깼다가도 금방 다시 잠이 들어요. 저는 금방 다시 잠이 드는데 이게 본래 저한테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이게 생기산 때문에 생기는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가장 생기산이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아주 극적인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기산을 며칠 먹고 자기가 자려고 평상시처럼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십수년 만에 이거 뭐지? 정말 자기가 10년이 넘게 잊고 살았던 이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는 쫙 몸이 펴지고 편안해지는 그 느낌. 자기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산 며칠 먹고 이 느낌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먹으면 억지로 잠이 들잖아요. 본래 억지로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지만 머리가 띵하고 편치 않거든요. 근데 생기산을 먹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몸이 개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생기산이 불면증 치료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만성기관지염이 심한 분, 뭐 폐의 3분의 1을 절제했다, 그런 분 계시고요. 또 기관지 협착증, 뭐 이렇게 폐에 뭐가 병이 있다라는 그런 질환을 받았는데 이건 어떠냐? 이 둘 다가 염증이잖아요. 기관지염, 그 다음에 기관지 협착증? 기관지 협착증. 이것도 결국은 폐와 기관지 이런데 협착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것도 염증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고요. 저는 척추 협착증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관지 협착증뿐만 아니라 척추 협착증, 그거 또 강직성 척수염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약이 딱히 없어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사실 군대도 면제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군대 면제받은
청년 하나가 저희 생기산 먹고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하게 된 사례도 제가 봤었어요. 그 어머니랑 같이 정말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망설이면서 생기산 드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저한테 찾아올 때마다 그 밝아지는 그 얼굴 보고 제가 무척 행복했었거든요. 전 이런 거 다 염증이라고 분류를 하면 돼요. 뭐 기관지염, 기관지 협착증, 뭐 이렇게 심지어 뭐 척추 협착증 같은 것도 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혈관 질환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척추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도요. 그걸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 수술하고 나면 사실 뭐 어떻게 좋아진 것 같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인 좀 약간의 장애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정상의 허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저 수술한 허리라고. 수술한 허리면 우리가 수술할 때 그 기대했던 것에 비추면 수술한 허리이기 때문에 더 튼튼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한 허리라고 하면서 평생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짐이 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일반인처럼 정상인처럼 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로 쓰이잖아요. 그게 나 수술한 허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게 튼튼한 허리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허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수술이 답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요. 지금 현재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니까 제가 수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질병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런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뭐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건 아니고 본인들이 생기산을 먹었을 때 수술 예약해 놓은 거 취소했다라는 사례도 제가 많이 봤었고 뭐 허리가 정상적으로 돼서 요통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사람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 이것도 염증이니까 당연히 생기산이겠죠. 그 다음에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통증이 있다라는 거 몸에 만성염증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혈관과 혈액과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 생기산 영역 안에 들어가요. 루푸스라는 병도 물어보셨는데요. 루푸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게 굉장히 심한 염증이에요. 이것도 생기산이에요. 루푸스 자가 면역 질환에 병원에서 그 면역 억제제 쓰잖아요. 그거를 제가 끊고 생기산 먹으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거 드시면서 또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받으면서 생기산 써보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소생기산도 같이 드실 거를 권해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생기산 안에 염증 치료 성분만 따로 뽑아놓은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추가해가지고 먹으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틱 장애가 와서 정신과 알약을 한 3알 정도 먹고 있는데 생기산 복용하면 어떠냐. 이 틱 장애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오는 긴장성 그 일종의 증후군이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화병이에요. 당연히 생기산이 효과가 있죠. 생기산 먹으면 그냥 짜증이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경 안정제를 먹은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신경 치료 효과가 있어요. 생기산 복용 후에 부기가 느껴진다. 이거 좀 더 먹다 보면 있던 부기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피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는 거 참 좋아요. 한 번 정도. 생기산 먹기 시작한 지 아직 3개월 이내다. 그런 분들은 몸에 조금 이렇게 붓는다, 아니면 울렁거린다, 좀 너무 기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근처 가까운 의원에 가서 간단한 피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간 수치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드물지만 그 생기산 복용 중에 간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래는 간 수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생기산을 쓰거든요. 그러면 간 수치가 감쪽같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체질 따라 또 다르잖아요. 아주 드물게 생기산을 먹고 간 수치가 오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잖아요. 한 분이라도 제가 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길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그렇게 안내를 드려요. 조금 이상하면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큰 병원 안 가셔도 되고 근처 병원에 가셔서 피 검사하셔서 간 수치 어떻게 되나 한번 그런 거는 한번 받아보시고 그거 이상만 없으시면 무조건 다 좋아지는 반응으로 보셔도 하나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대충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응답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